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시대의 미주오로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43% 하락, S&P 500이 1.43%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대 이상 하락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수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2월 이후 최악의 날을 보내며 20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4200선을 밑돌며 장기적인 모멘텀이 약화되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수요일 세션 동안 2.3% 이상 하락 마감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에 매우 근접을 했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자산이나 지수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 면밀히 관찰하는 모멘텀 신호로 인식이 됩니다. 이 수준 아래로 종가가 형성되며 하락 추세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S&P 500도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요일 세션 동안 1.8% 가까이 하락하며 월가에서 면밀히 관찰하는 기술적 지지선인 420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5월 31일 4179포인트로 마감한 이후 처음으로 해당 지점 아래에서 종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약세는 다양한 섹터와 종목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S&P 500 주식 중 약 10%가 수요일 동안 최소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60개 기업이 2020년 마지막으로 기록된 최저치에 도달했지만 소수의 기업은 2014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 목록에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대 금융기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페이팔을 중심으로 기술주 에스티로더 같은 소비자 중심 기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향방은 앞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200일 이동 평균선과 4200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준을 하회하면 상당한 매도 압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9.6%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으며 이 구글의 하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 부문의 회복으로 4분기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고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의 추정치를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망 매물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구글이 121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전 선취매를 진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익절을 하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대 상승한 모습입니다. 보잉의 주식도 마찬가지로 시작 후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나 오히려 증시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2.5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중요한 기업인 보잉은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하고 올해 전망치보다 작은 737 맥스 비행기 인도 전망을 했지만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어 수익성 주가의 장초반 3% 상승, 이에 증시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2.54% 마감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부문의 대기업인 스냅은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회사가 향후 매출 성장에 자신감을 보이며 20% 이상 급등했으나 이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일부 광고주가 지출을 중단했던 소식과 함께 그리고 지수가 같이 밀리면서 마이너스 5.36%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채금리의 상승도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6%, 2년물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125%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과 마소의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25일 CNBC에서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두 마리 말의 경주라며 아마존과 마소만이 선두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아마존은 10여 년 전 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이 분야를 개척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투자를 집중하며 아마존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으며, 그는 기업들이 AI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노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실적을 통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 가속화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의 매출 증가세를 보고하며 둔화된 구글 클라우드와 비교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스토리를 둘러싼 수익원이 너무 많다. 반면 아마존은 그 사업의 일부를 갖고 있다며 아마존이 AI에 대해 증명할 것이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은 2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 속도 가속화로 인한 점유율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4,9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가트너는 올해 클라우드 시장이 20.4% 성장해 6,0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클라우드 시장에서 33.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유가는 다시 1.85% 상승하면서 85.29불, 천연가스 2.38%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 106.38로 높은 수준입니다. 빅스 지수도 20.2로 높아졌으며 피앤그레이드 인덱스 공포 단계나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QQQ ETF 기준으로 지금 여전히 매도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RSI는 36.78, CCI는 마이너스 136.86이며 SPY는 현재 ETF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34.19, CCI는 마이너스 14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나스닥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야 되며 S&P 500은 4200선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